대구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 최근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민 MC 송혜. 그의 이름을 딴 한 공원에는 오늘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송혜공원을 품은 기세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기세리로 떠나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이곳은 옥포 용연사 벚꽃길. 지금이야 초록으로 무성하지만 해마다 봄이 되면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눈부신 봄을 선물하는 이곳. 하지만 이 길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우리 대구에서 이제 벚꽃길로 가장 유명한 이제 옥포 벚꽃길이라고 합니다. 이 벚꽃길을 만드신 분은 이제 호를 성제라고 호를 쓰시는 분인데요. 성제 최상기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당시에 이쪽 옥포 지역에 그 양조장을 운영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963년도에 그 진해를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때 그 진해의 유명한 이제 벚꽃길을 한번 보시고는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인 이곳 옥포에도 그런 벚꽃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1968년도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일본에서 직접 이 벚나무 묘목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그루의 벚나무 묘목을 사와서 여기 1km가 넘는 거리에 이제 벚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렇게 들여온 벚나무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서 옥포 면사무소까지, 또 기세골 입구에서 용연사까지 식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용연사 길목만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뒤에 오는 이에게는 소중한 길이 된다. 이 말을 몸소 실천한 최상기 선생을 위해 사람들은 10년 전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 50년이 흘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름드리 나무로 다들 이제 자랐고, 이 벚나무길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해마다 이 벚꽃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대구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길을 선정할 때에도 이제 뽑히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옥포 벚꽃길은 고 최상기 선생의 뭐 지역사랑 또는 주민사랑의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가시게 하는 시원한 풍경. 방송인 송혜의 이름을 딴 송혜공원인데요. 지난 6월 우리에게 큰 웃음과 기쁨을 선사한 그가 세상을 떠났죠. 그 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온 거는 송희 스님 돌아가시니까 더 보고 싶은 간절함에 그래 여기 찾아왔습니다. 단체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고인이 된 국민 MC를 추억하고 또 그리워하는데요. 그렇다면 대구에 송혜의 이름을 딴 공원이 들어선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2015년도입니다. 우리 그 대구 달성군에서 이 옥연지 일대를 이제 수변공원으로 이제 조성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우리 그 달성 군수님이셨던 그 김문호 군수께서 송혜 선생에게 공원 이름을 우리가 송혜공원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송혜 선생께서 흔쾌히 이제 승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곳이 송혜 선생의 이제 처가 마을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됐겠죠. 그리고 이후 이제 이 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왜 90이 넘은 이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성한 그 방송을 하셨던 우리 그 송혜 선생처럼 이 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선물한다라는 그런 컨셉의 공원이 지금 된 거죠.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에 위치한 옥연지. 1964년
저수량 370만 톤의 저수지로 준공돼 지금도 농사철엔 화원, 논공, 옥포읍 일대의 농지에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우리 그 송해공원에 있는 이제 옥연지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 대구 분들은 옛날부터 기세모치라고 많이 불렀죠. 이곳 마을 출신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이 마을에서 성장한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이 못에, 예를 들어 모내기철 되었을 때 못에 물을 빼면 이 넓은 것이 들판으로 드러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 풀이 자라서 목초지가 됐는데, 마을 어린이들은 이제 그 소를 끌고 나와서 이제 소 풀도 먹이고요. 그리고 이 벌판에서 이제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놀았다 그래요. 이 못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이름은 바로 백세교. 세 개의 다리가 한 곳으로 만나는 지점에 지어진 정자 역시 여러 볼거리 중 백미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오면 백세교를 꼭 건너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그 송해공원을 조성할 때 물 수면 위쪽으로 해서 길이 한 390m가 넘는 이제 긴 이 나무 다리를 이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이름을 이제 백세교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정자는 이제 백세정이라고 붙였는데,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세교를 왕복 한 번을 하게 되면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리고 2번 왕복을 하면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 곳이죠. 송해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공원 안에 송해기념관도 건립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령 방송인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고인의 추억이 기세리 곳곳에 흔적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해 선생과 이곳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송해공원은 이제 기세리 마을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송해 선생은 그 실향민입니다. 그죠? 고향이 이제 이북에 있는데, 송해 선생은 그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대구 달성공원에서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때 바로 이 마을 출신이신 이제 서고기 여사를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이제 송해 선생은 이제 이 처갓 동네인 이 기세리 마을을 제2의 자기의 고향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곳에 자주 오셔서 이렇게 망향의 정을 이곳에서 이렇게 달래곤 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연지 옆에 자리한 오래된 마을 기세리. 마을 이름이 특이한데요.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좀 이 마을이 좀 기이하다. 이래서 인간 세자를 쓰면서 기이한 이 마을에 태어나서 항상 세상을 편안하게 영위하면서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도록 했는 지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마을. 뿌리마을 기세리는 충주 석시 시조 성민의 16세 손인 인산 서건우 선생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가 조선 선조 때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그 후대 일족이 살고 있는 시족 마을입니다. 17살 때 밀항서 비수산 임난 때 의병으로 오셔서, 그래서 비수산의 향기가 참 너무 좋아서 여기에 안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 세거지를 한 400여 년 동안 이어오는데, 한창 이 호수가 많을 때는 한 70호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경량각지로 다 흩어져서 한 4, 50호 이 정도 이렇게 이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기세리는 충주 석시들의 대구 지역 최초 거주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엔 지금도 30여 가구의 충주 석시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엔 예로부터 전해지는 문중의 유산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인산당은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입향조인 서건우 선생을 기리는 제실입니다. 호가 인산입니다.
이분의 이제 아들이 그때 서울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인데 광해군의 그 폭정을 보고 안 되겠다 이래서 내려와서 어버이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버지의 호인 인산당이라는 이 제식을 지었습니다. 짓고 아버지를 모시고 일생을 응거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잇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게 서건우의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인산당을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옛날에 지은 정사는 세월이 지나 퇴락하고 이 건물은 훗날 지어진 건데요. 4칸의 평기와집으로 중건하여 서당, 회의장, 관객 접빈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후손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1952년도 그때 6.25 나고 이듬해입니다. 정말 그때는 흉년기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산당이라는 그 흔적은 없이 주춧동만 있고 내려오는 것만 있는 거를 다 여기에 1952년도에 온 동민이 합심해서 우리 일가들의 동민이 합심해서 건립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적은 우리 이웃이나 이 사류들이 모여서 간당도 하고 또 같은 대회도 하고 인사하는 그런 장소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우리 충주 석가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리 한백산 자락에 마련된 충주 석시 문중선산. 옥연지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이곳에 묘 2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송해 선생과 그의 부인 묘소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 송해공원 우리 바로 맞은편입니다. 야산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아래쪽에 묘가 2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에 있는 묘가 송해 선생의 그 사모님 되십니다. 석옥이 여사의 이제 묘소가 되고요. 좌측에 있는 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셨던 우리 송해 선생의 묘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석여사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송해 선생도 작고하면서 부부가 나란히 영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를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해 선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실향민이십니다. 고향이 항해도 재령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갓곳인 이곳 기세마을, 특히 옥연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묘자를 잡은 것이 아니고 1983년도에 이미 송해 선생은 나는 여기에 누울 거다라고 묘자를 먼저 잡아뒀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이제 석옥이 여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먼저 눕게 되었고 올해 고인이 되시면서 송해 선생도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원래 본인이 원했던 자리에 이 자리에 묻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묘는 그 자세히 보시면 가장 위쪽에 묘가 또 한 기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을 출신이십니다. 구한말 때 우리 그 대구 지역에서 아주 이름 났던 그 속의 석재준 선생의 묘가 가장 위쪽에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재준 선생은 학문이 탁월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는 기세리의 학당을 열고 오랑캐의 풍속에 물들지 않고 고유의 풍속을 지키는 선비 정신을 일깨우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구한말 때 인물이시거든요. 대구 지역을 대표했던 아주 큰 선비셨는데 이분은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만년에 이제 병중에 계실 때였는데요. 우리가 그 1945년 이제 8월 15일이죠. 해방되는 그날 집안 가족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오늘 날짜로 우리가 일제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속의 선생이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더랍니다.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고는 그로부터 3일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 그럽니다. 바로 그 선생님의 묘가 바로 이곳입니다. 석재준 선생을 위해 문화생들이 건립했다는 소계정.
이는 1995년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31호로 지정됐는데요. 소계정은 석재준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공부하는 장소로 삼아 후학 양성에 힘썼던 곳입니다.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이시고 유학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1921년인가 이 함량계를 제자들이 모아서 이 소계정을 영축했습니다. 이 영축한 거는 이제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강학 장소로 이용된 곳입니다. 달도산 아래 기세마을 안쪽에 서쪽으로 자리 잡은 소계정. 앞면 3칸, 옆면 1칸 반 규모의 팔짝 지붕 건물인데요. 장식이 거의 없는 소박한 풍경. 가운데 마루를 두고 양옆에 방을 둔 영남지방 정자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시고 16세에 과거 공부를 하고 처음 아마 과거에 보시려고 입장을 해서 서울에 경영에 올라가셨다가 아주 혼탁하고 어지럽고 옷에 같으면 막 좀 보기 싫은 그런 과장의 형태를 보고 과거를 포기하고 내려와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 뭐 사류 제자들이 해서 서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서당이 요 장소가 아니고 요 밑에 지금 저수지 그 송해공원 그 옥연지에 그 가에 거기에 크게 지어서 이 동네뿐 아닌 이 고을뿐 아닌 면, 이 인근 면에 그 제자들이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신을 벗어놀 장소 없을 정도로 학업이 성행한 걸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계정 좌측 여제문으로 들어서면 나오는 건물은 바로 영당인데요. 조심스레 걸어와 경건한 마음으로 벽면을 열어보는 어르신. 이곳에 소계 석재준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분이 소계 석재준 선생님이십니다. 요거는 2005년도에 준공했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의 우측편에는 아들, 요 뒤에는 손자. 아마 이게 하게 된 유래는 이 아들 되는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글도 많이 공부하셨고 이 할아버지 두 분을 평생 희생한 그런 손자라고 여기서 해서 집안에서 이 영정을 하면서 같이 모신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3대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영당은 충주 석씨 가문의 선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세리의 또 다른 명소, 바로 진주강씨 모열각인데요. 석씨 문중며느리인 열부 진주강씨를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그 송해공원 앞 그 기세마을 입구에 있는 진양강씨 모열각이라는 곳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려각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 정려각은 이제 조선시대 때만 해도 조정에서 이제 명이 내려오죠. 충신, 효자, 연료에 대해서.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역할을 유림향약 본소 또는 오륜행실 중간소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정확히 100년 전이죠. 1922년도에 오륜행실 중간소에서 바로 이 기세마을에 시집을 와서 살다 가셨던 진양강씨 부인의 열부행이라 그러거든요. 열부로서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추모하고 기린다라는 의미를 두고 이렇게 세워둔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강씨는 19세에 기세리에 사는 17세 청년 석구옹과 혼례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절개가 굳은 그 부인을 기리는 비석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주강씨 부인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진주 강씨 할머니가 이로 시집을 오셨어요. 시집을 왔는데 한 달 뭐 얼마 요렇게 되는 사이에 부모이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염습이라든지 옷을 다 하고 상주가 없기 때문에 상주 노릇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정이나 여기에 다 모였을 때 나는 진주광씨 본인이 나는 죽거든. 신랑 할아버지 옆에 같이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 뭐 경향이 없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상기슬게 쓰는데 쓰고 나니까 이 동네가 재앙이 옵니다. 말이 죽고 소가 죽고 이 소뚜껑이 파괴되고 비도 한 3년인가 7년인가 이곳에 화원이 그때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큰 도읍지였습니다. 이 근래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관청에 사항을 올리니까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기본품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할아버지 곁에 묻었어요. 묻고 나니까 이 동네에 그 냇가를 저긴데 냇가를 건너올 수 없을 정도의 비가 막 내리는 기라요. 그래서 이게 여루다, 여루비다. 이 일이 있은 후로 기세리 석씨 문중은 진주광씨 모열각을 짓고 매년 음력 3월 상정일에 향사를 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인 송해가 수시로 찾아와 실향의 아픔을 달랜 이곳. 송해공원을 품은 기세리는 이제 그의 진정한 고향이 되었고 그는 이곳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곳 그 송해공원은 지금은 이제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관광 명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송해공원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관광 명소가 된 것은 뭐 1차적으로는 달성군에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결과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송해공원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던 데는 400년 내력을 자랑하는 우리 충주 석시 집성촌 기셀이라는 마을, 그 마을이라는 역사와 어떤 인문학적인 배경 위에서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송해공원을 이렇게 오셨을 때는 공원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공원 맞은편에 있는 그 기세리 마을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마을 풍경이 보기만 해도 절로 힐링되는 이곳.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는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빈 방송인 송해 선생이 마지막으로 몸을 누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온 수많은 선조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